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생명과 인권, 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사실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주신 정책 주제들 뭐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됐을까요? 크게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을 잘 모든 것을, 물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7개 위원회에서 참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 생명, 인권, 그다음에 언론, 경제, 정치, 그다음에 노동, 네. 그다음에 농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기후위기 극복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태 분야, 아하. 그다음에 남북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 상황에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네. 뭐 장애인, 그다음에 노숙인들, 이주민, 난민들, 여성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늘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이슈들이 그런 다 거, 담겨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자, 지금부터 좀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가톨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이 낙태죄에 관련된 후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어떤 답변들이 있을까요? 이 생명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그 우리 교회 원칙은 확고 부동합니다. 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떠한 형태도 됐든 맞습니다. 태어났든 아직 태어나지 않았든 그다음에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히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 네. 그 우리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아주 관대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는 왜 저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이 부분만큼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인들 입장은 아무래도 교회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두리뭉실하게 뭐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예,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생명 수호를 위해서 정치, 그다음에 사회 일반 모든 이들과 그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갈수록 오히려 그 생명 수호라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찌 보면 좀 답변이 그 만족스럽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좀 정치적인 수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네. 사용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토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 양육, 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금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물질적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의 어떤 마련, 예, 이런 그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좀 많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네. 사실 지금 우리 출생률이 거의 이제 절벽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이대로 가면 네. 우리나라의 이제 존폐 위기까지도 맞습니다. 막 거론되는 예. 상황에서 각 후보 모두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해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응답도 했고. 근데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현할 거냐. 그렇죠. 이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자신이 했던 이 약속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이제 가져봅니다. 네.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하니까요. 그죠. 예. 결론은 얼마나 이행이 되느냐입니다. 자, 물론 주제에 따라서 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가장 좀 교회 친화적인 그런 후보는 누구라고 좀 보이던가요? 제가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교회의 입장과 아주 그 잘 부합하는 후보는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특히나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라는 걸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 네네. 그 표를 막 깎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새 후보 답변을 보면은 그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조금 좀 멀리 있고 네네. 멀리 있고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몇 개 부분에서 조금은 그 우리 교회 입장에 네. 좀 가까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들의 뭐 그게 이제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그 대답들이 나왔고 그것이 또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또 신자들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인지 한번 좀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족화해위원회 질의와 답변들이 있었는데 한국 가톨릭 교회의 또 다른 소망이 바로 한반도 평화인데 네. 현 정부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추진들이 있었고 근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뭐 종전 선언을 비롯해서 평화협정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답변들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전향적인 정책들도 많이 했고 또 속에 그 성과를 얻어낸 것도 있는데 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흐지부지 됐잖아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응답하신 후보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북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유화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제 해서 갈려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어떤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지속시켜 나가면서 관계 회복을 하고 이제 평화 정착으로 가는 게 이제 주된 그 모습이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평화 정착이라든지 뭐 정전 협정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북한이 계속 저렇게 이제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몇몇 이제 발언들 예를 들어 선제 타격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평화, 뭐 군비 축소, 뭐 무력 사용 억제 네. 이런 방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뭐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그야말로 이 외교 안보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얘기될 거서 좀 함께 지켜보실 예정이시겠죠? 예, 보려고는 하는데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사실 이 가톨릭 교회는 그 평화가 하나의 어떤 의무라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분단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안보에 우위를 둘 것인가, 혹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군비 축소나 대북 경제 제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어디에 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 교회도 가르치는 바는 주장하는 바는 이제 완전히 무력이 없는 상태겠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어떤 그런 상태일 텐데 그것이 쉽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 힘에 의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이제 힘이 아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군사력을 억제하면서 점점 줄여나가면서 네.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고 한국 교회도 여기에 부응해서 특별히 이제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원조를 하고 형제적 관점에서 네네. 그러면서 화해를 시도해왔거든요. 계속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발맞춰서 이제 이 정치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또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대북 경제 제재
것들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후보들 간에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한다. 네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좀 다르죠 거기서. 네. 대체로 동의는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군비 축소나 그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을 반대할 뭐 이유가 그거에서 없어요. 반대 얘기를 할 사람은 없는 거고요. 없는데 예.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네. 북한이 지금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퍼주기식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주교회의 정평회에서도 다양한 질문들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톨릭 교회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사용제도 폐지. 예,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답들이 돌아왔나요? 이 사용제도 폐지는 이제 인간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이유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사용제도 폐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왔고, 특별히 그 앞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장 앞서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찬성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쟁 범죄나 집단 살해 같은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고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그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전제된다면 뭐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예.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했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세 후보 모두 사형제도 폐지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제 뭐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네. 이제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번 국회에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다 보니까 네네. 사실 뭐 같이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그 답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쵸.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야,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큰 차이를 가지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대선 후보들의 어떤 질문을 던졌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왔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주민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제 난민에 관한 건데,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우리 그 자국 노동자들과 음.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네네. 이게 이게 교회의 관점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 희망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난민 인종률이 너무 낮아요. 음.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신청해서 심사 기간 너무 길고, 네. 그리고 인정받는 경우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이 난민 인종률을 이제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 난민 심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또 난민 인정했으니까 알아서 하라라가 아니고, 난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 기반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네. 세 후보 모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요. 네, 네.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문제는 그 실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 계속 그 뭐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들, 문제들, 그다음에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개선이.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치권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이게 내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뭐 네네.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겠다, 잘하겠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네. 과연 이것을 실현할 것이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지켜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토론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질문을 했을 때 답변 나오는 거를 보면은 다들, 그것도 해야지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다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는 그 사람의 평소 때 여러 가지를 보고선 그렇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사회의 그 경제 민주화와 또 양극화 해소 관련돼서 네. 이와 관련된 그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의 대답이 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좀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경제 민주화 또 뭐 양극화 해소,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 신자로서 생각해 보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이제 재화의 보편 목적이라는 이제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사유 재산권에 이제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인정되죠. 사유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거를 벌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네. 내 거니까 이게 사유 재산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재화는 모든 일을 위해서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재화의 보편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의 보편 목적성과 사유재산권이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경제 문제와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제 사유재산권에 너무 치우쳐 있죠.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재화의 보편 목적성이 많이 이제 그 의미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이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재화의 보편 목적성을 이제 상실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했고, 네. 그 워낙 방대한 양의 네. 이제 내용이었어요. 답을 주셨어요. 세 분 다 너무나 고맙게도.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네. 새 후보 진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크게 나눠 보자면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조금씩은 갈리죠. 그러니까 그 덜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네. 많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펴나갈 것이냐 해서 조금 이제 갈리기는 차이겠죠. 네. 하는데,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노동 친화적이냐 아니면 자본 친화적이냐,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정의당의 이제 뭐 정강이 또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그러니까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네.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뭐 자본을 배제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건 이제 조금 더 우위에 놓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자본 친화적, 그래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을 주는 식의 방식은 안 된다라는 조금은 좀 이제 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뺏어서 주는 건 아닌데, 예. 그건 그 뺏어서 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거죠. 다. 홍길동 산적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네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네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크게 또 나는 걸 볼 수가 그렇게 있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시는데도 지금 밤을 샜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하다가도 네. 저희들이 지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지금 또 한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신부님 저기 뭐 피곤하시겠지만 시간 하루 더 내주셔가지고 아, 모시면은 저 같은 사람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요 지금 검찰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할 이야기들이 지금 또 이만큼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나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시간은